안녕하세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보은입니다. 입시 한라인 입시 정보가 가을을 맞아서 개편을 했죠. 입학사정관에게 듣는 생생한 입시 정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정말 보고 싶었던 경희가 왔습니다.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 모시고 입학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한라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고 계시는 김성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경희대학교 임진택 입학사정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 책임입학사정관 임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VCR에서도 보셨듯이 경희대학교를 오랫동안 꿈꿔온 학생이 나와서 아주 재미있는 설정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실질적인 입학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아주 다양한 이야기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17 경희대학교 입학 전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학교 생활 중심의 수시 모집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수시 모집 70%와 정시 모집 30%를 선발하게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수시 모집 내에서도 수능 성적이 수능 위주로 이제 준비해 오고 교과 성적이 좀 다소 낮은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논술 우수 전형을 920명을 이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될 것 같은데요. 변화를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뭐 큰 변화는 없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을 40%로 계속 늘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을 전형 명칭을 고교대학 연계 전형으로 명칭을 바꾸고 비수도권 학생만 선발하다가 수도권까지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이라는 인재상을 학생이 선택하도록 저희가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원자가 선택하는 부분은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인성 면접도 저희가 10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의학계열 면접은 인성 평가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30분으로 확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에 정원의 전형을 선발했었는데 이 전형을 수시 정원 내로 저희 정원 내외로 통합해서 수시 모집에만 선발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습니다. 네. 경희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은 네오르네상스 전형입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대학의 인재상 그러니까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이것을 선택하게 했는데요. 올해 이제 폐지를 했거든요. 올해 폐지를 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학 인재에 맞는 학생을 뽑는다는 의미에서 대학 인재상을 강조한다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집 단위 인재상하고 계속 헷갈린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대학이 학생들의 일단 좀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는 측면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지원 자격과 관련된 선언적 의미로만 저희가 활용을 하고 평가 시에는 전공 적합성을 더 중요하게 보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영할 만한 소식이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세 개의 인재상 중에 어디에 표시를 하지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다양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올해 경희대 입시의 특징이라면 고교대학 연계 전형 신설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문이과 한 명씩 2명의 이제 추천권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올해 이제 추천을 있는 대학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어떤 애를 추천할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현장에서 학생을 추천할 때 어떤 학생을 추천하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대학도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고민은 대학 서열화 문제가 있습니다. 고교에서 추천을 할 때 대학 서열에 맞게 점수로 학생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내지 않을까에 대한 사실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경희대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 자격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인문, 사회, 자연으로 나눠 가지고 인문의 경우에는 토론, 글쓰기 능력이 좀 뛰어난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학생을 저희가 추천해달라 이렇게 지원 자격을 삼았고, 사회계의 경우에는 리더십과 그리고 사회공헌의 이제 실천적 리더십을 그렇게 갖춘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연계의 경우에는 주제탐구라든지 과제연구 등 창의적 도전 정신과 과학적 좀 사고력이 남다른 학생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추천 학생 지원 자격을 명확하게 했는데, 고교대학 연계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60%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비교적 좀 좋은 학생들을 추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내에서는 1등급과 3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활동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원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도 이 추천 학생의 지원 자격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7 경희대 입학 전형의 전반적인 특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전형들의 평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우리 학생들 참 고민이 많죠. 평가 기준만 정확하게 알면 네. 대학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입장에서 좀 어려운 점은 그 개인 사례마다 학생 실질 합격 사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사실 내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 그런 측면이 있지만 대학이 보는 기준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런 고민들 때문에 6개 대학이 이제 합의를 했는데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렇게 6개 대학이 대학 평가 요소를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가지로 이제 학생을 이해하자. 그러나 이 이제 대학별 그리고 전형별 그리고 학과별로 이 평가 요소는 좀 세세한 항목들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공동의 평가 기준 6개 대학이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많이 혼란스러웠던 점도 있었거든요. 근데 6개 대학만이라도 공동의 평가 기준을 만드는 거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희대만의 특징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 학업 역량은 일단 고등학교 재학기관에 보인 학생의 학업적 노력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 지원학과에 관련된 관심과 활동 그리고 인성은 나눔과 배려 협력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 특히 이제 발전 가능성인데요. 경희대는 자기 주도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한 학생이 잠재력이 있는 게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희대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발전 가능성이다. 이 발전 가능성은 결국 학생 스스로 다양한 경험, 그런 주도성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희대의 레오르네상스 전형을 보면 이제 1단계가 서류 평가로 있고 이제 2단계 넘어가 이제 면접으로 가는 그런 전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의 고민은 학생이 자신의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갖고 와서 서류를 보면서 이 정도의 서류로 경희대에 합격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학생들이 많거든요.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어떤 학교 생활 기록부로 이런 서류만을 가지고 학교의 어떤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입장에서 아이들의 지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1학년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습관과 태도를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런 면에서 1학년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학년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에 와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소개서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학에 이제 그런 어떤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제 가이드라인으로서 내신 성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내신을 정량적으로 반영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학의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공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희대도 3년치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경희대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교별 전년도 학생들의 지원자 성적을 고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성적을 통해서 본인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진단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이 정말 이런 그 정보들을 스스로 찾으려는 노력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과 이제 내신 이렇게 범위를 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교과가 어떻게 평가되느냐라는 거죠. 네, 교과도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뭐 대다수 대학들이 교과 성적은 일단 등급을 먼저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교 간의 편차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점수와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일부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전공 적합성 관점에서 전공 관련 과목들을 한 번 더 본다. 자연계의 경우에는 수학, 과학을 특히 저희가 살펴보고요. 자연계는 수학을 잘한다는 의미가 특히 이공계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준비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 향상도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게 되는데 또 뭐 어떤 학생들은 한 6등급부터 4등급까지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성적 향상도를 보느냐 이런 질문도 하긴 하는데요. 대학 입장에서는 한 3등급 정도에서 뭐 1, 2등급 정도로 올라가는 의미의 성적 향상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고의 한 학기라고 해서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최대치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보고요. 또 이제 버린 과목도 봅니다. 그래서 국영수 이런 과목들은 1, 2등급인데 기술과정이나 제외의 부분은 6, 7등급 받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학생들은 뭐 인성이 좀 좋지 않다든지 그리고 이런 경우를 통해서 감점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학생들이. 자, 경희대 학생부 종합 전형 3개 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오르네상스 전형,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 고교 대학 연계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형의 특징을 보면 이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은 내신의 반영률이 6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지원할 것 같고 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거기에 비해서는 내신이 조금 떨어진 아이도 이제 지원할 수 있으려 보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학생이 내신도 좋고 예를 들어 내신이 한 1.5등급 좋고 또 비교과적 활동도 좋다 많이 했다. 근데 이런 학생이라면 이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네오르네상스로 가는 게 옳은 건지 학교생활 충실 전형으로 가는 것이 옳은 건지. 자, 그런 학생들 어디로 가는 게 경희대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가요? 뭐 다 지원 가능하네요. 경희대 입장에서는 정말 뽑고 싶은 학생이고 아마 뭐 어느 대학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내신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좀 낮더라도 활동이 좀 많은 학생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고교대학 연계 전형과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은 정량적으로 학생부를 60%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신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활동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1.5등급이기 때문에 아마 네오르네상스에 지원하면 내신 성적이 좋은 특별한 학생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교대학 연계나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에 지원하면 아마도 내신이 좀 평범한 학생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여튼 이런 장단점을 고려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면접 여부인데요. 네오르네상스는 면접이 있고 그리고 고교대학과 학교생활 충실자는 면접이 없기 때문에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은 네오르네상스, 자신이 없는 학생은 고교대학과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에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똑같은 성적이나 활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전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전형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와 함께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서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보면 이 자기소개서 작성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써야 좋은 자기소개서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입시용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입시 목적에 맞게 평가 요소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소서 1번은 일단 학업 역량을 보는 항목이다. 2번 항목은 전공적 합성, 3번은 인성, 그리고 4번은 발전 가능성과 전공적 합성에 좀 초점을 두는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은 기본적으로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부와 자소서 추천서를 사정관들이 동시에 읽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라서 자소서만 별도로 점수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연계성과 맥락
즉각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연계성. 학생부에 나온 학생부는 주로 실적 위주의 기록이라고 하면 자소서는 동기와 과정을 해설하는 해설서의 역할을 한다. 뭐 음식에 비유하면 뭐 양념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연계 뭐 이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자기 작성이 어렵고요. 특히 이제 1번이 이제 학업적인 것이고 2번이 이제 전공 적합적인 거긴 하지만 자신이 지원하려는 지원 모집 단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이제 자소를 어필하게 되는데요. 지원 모집 단위 관련된 학업이나 활동이 없다면 아이들은 더더욱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좀 좋은 팁이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자소서는 사실 그 자체만 나열했던 자소서입니다. 어떤 뭐 느낀 점이나 이런 감정을 담지는 않았지만 해왔던 활동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 자소서가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팁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학생 입장에서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부에 본인이 보이는 특기와 장점을 먼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상에서 거기와 관련된 어떤 동기나 과정을 자소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했으면 좋겠고요. 1번 항목은 주로 학생들이 학업 역량을 쓰다 보니까 점수 위주로 너무 많이 기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번은 좀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학업 기초 역량이다 이렇게 보시고 경영학과 지원자라고 하면 2번에는 전공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을 작성을 하고 1번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수학이라든지 영어와 관련된 기초 역량을 어떻게 쌓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1번에 기술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또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우리 학생들 글 쓰는데 좀 어려움을 갖는데 우리 재판 판결문 같이 장문으로 아주 길게 문장을 연결해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정관들도 여러 학생들을 읽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문학 작품 같이 단문으로 짧게 이렇게 쓰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소재도 풍부해 보이고 그리고 어떤 묘사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현장이나 활동 자체가 연상될 수 있도록 작성해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인상적인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보면 이제 1단계에서 서류를 뽑고 2단계 되면 면접이 또 있거든요. 면접 참 학생들이 또 고민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면접은 무엇을 물어보는지, 두 번째는 이제 면접을 잘하는 학생, 어떤 학생이 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잘하는 학생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막 외워서 회로가 돌아가듯이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보이는 학생들이 있고요. 지나친 훈련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독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정관들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본인을 설득력 있게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는 학생들입니다. 그게 결국은 논리적 사고력이 아닐까. 대학 공부라는 게 결국은 논리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희대 면접을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인성과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는 대학이 되겠는데요. 서류 확인 면접과 출제 문학 면접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서류 확인 면접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서류 때 보였던 학생의 역량이 실제 있는지 면접으로 확인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 문학 면접은 아까 좀 말씀드렸던 논리적 표현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답변하는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류 확인 면접은 이미 학생들이 준비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의 능력들을 저는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서류 확인 면접 5분
그리고 출제 문학 면접 5분이 되겠고요. 특별히 저희가 의학계열 경우에는 의사로서 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 시간 15분을 나눠서 면접을 30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특히 면접 전형에서 외우지 말고 자기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학생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이 교차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유의할 점은 없는지 특히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을 해요. 네. 예, 교차 지원은 모든 학과가 일단 가능하고요. 예, 전공 적합성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평가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교차 지원을 왜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명확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자신의 특기와 강점이 지원 학과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하더라도 그 강점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과 학생이 경영이나 경제학과에 지원했다. 그러면 수학을 잘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본인이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문과 학생이 이과 계열로 지원한다라고 하면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그러한 능력들을 입증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희대 수시 전형을 보면 이제 전형이 좀 다양한 전형도 있고 또 캠퍼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형 간, 캠퍼스 간 또 중복 지원은 또 가능한지? 예, 원칙적으로는 중복 지원이 다 가능한데요. 수시 전형은 최대 4번까지,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 이렇게 해서 2회 지원이 가능하고요. 논술 우수자 전형 1번, 실기 우수자 전형 1번 이렇게 총 4회 지원이 가능한데 단일 전형 내에서 캠퍼스 간 복수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캠퍼스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서울 캠퍼스 생물학과 그리고 국제 캠퍼스의 유전공학과 이렇게 2번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차 지원 여부 그리고 중복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많이 뽑는 단위가 또 논술 우수자 전형 920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논술 전형 어떻게 선발하나요? 예, 선행학습금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수준 내에서 출제한다는 원칙은 뭐 경희대도 그대로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교사 검토위원까지 저희가 참여시키고 있고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문 체능계, 사회계, 자연계, 의학계로 나눠서 인문 체능계와 사회계의 경우에는 두세 문항을 출제하게 되겠고 원고지 형식으로 1,800자를 쓰도록 내외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연계열과 의학계열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을 4문제씩 이렇게 출제하게 되어 있는데 수학은 필수가 되겠고요. 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중에 생명과학 중에 본인이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풀게 되겠는데 학생들이 과학 2를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학 1 개념을 심화시킨 2 내용까지만 출제하고 그 외의 내용은 출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 영어 실기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영어 실기 우수자 전형은 또 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서류 이제 어떻게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지고요. 또 2단계에서는 또 영어 면접을 보거든요. 영어 면접. 무엇을 물어보나요? 예, 국제학부에서만 영어 실기 우수자 전형을 선발을 하게 되겠는데 국제학부는 4년간 영어로 수업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영어 수월성을 실제 요구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저희가 제출받는 학생부 자소서 교사 추천서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개인 활동 자료를 A4 용지 단면 20매 이내로 저희가 받게 되는데 주로 영어 역량이나 그 외에 본인의 다양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술하게 되겠는데 뭐 사진이나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해도 될 것 같고요. 상황, 행동, 결과, 느낀 점 이런 관점에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면접 관련된 부분인데 면접은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서류 확인 면접과 출제 문항 면접 이 점에서는 동일한데 우리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한다라는 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도 이 경희대 인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저희가 느낄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뿌듯해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희대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많다. 뭐 가장 많은 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과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이제 미디어의 영향이 크거든요, 요새는요. 네. 최근에 이제 요리 계통의 방송, 쿡방 때문에 또 이제 호텔 조리를 원하는 학생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 학생들이 이제 서울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따지면 사실 경희대가 대표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텔 조리 계통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준비해라. 그런 좀 팁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유명한 셰프들 중에 경희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죠.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기우사 전형에서 조리 특기자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또 들어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조리 특성화고 출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이 조리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조리 관련된 경시대 수상 실적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일반고 학생들 중에 조리에 특히 관심이 많아서 조리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관련 책을 읽거나 이런 학생들이 실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시면 되겠고,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수상 실적이 사실 없어도 교내 수상 실적과 그리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모습과 조리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고 실질적인 정보들 많이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정보가 많더라도 이제 그날 실수를 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네. 지원서도 많이 보시고 면접도 많이 해보셨는데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겠죠? 요즘 학교에서 굉장히 잘 지도해 주셔서 예전보다 실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좀 기억나는 실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소서죠, 자소서. 타대학 명칭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타대학 뭐, 명칭을 다른 타학과 또 이름을 쓰는 학생들이 종종 그러면 탈락인가요? 뭐 탈락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감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 있는 내용을 베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국 단위에서 같이 베낀다는 게 문제죠. 그런 경우에는 유사도 검색에 문제가 돼서 0점 처리되는 경우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도 좀 있고요. 특히 면접 관련되어서는 면접 내내 울고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평소에 조절하는 훈련도 일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떨리는데 막 말을 못하니까 그런가 봐요. 네. 김성인 선생님은 학교 현장의 대변자처럼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경희대학은 이제 서울권 대학 중에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입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도 많습니다. 경희대의 대표적인 전형이라면 이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데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이 있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이 많고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은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고교대학 연계 전형이나 학교생활 충실화 전형은 교과적 영향을 60%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내신 성적이 좀 훌륭한 학생이라면 오히려 학교생활 충실화 전형으로 도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생 여러분, 이 경희대는 이 전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전형 잘 찾아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입학사정관님께서도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또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참 힘든 시기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불안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왔던 활동들을 믿고 당당히 좀 도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희대는 자기주도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온 학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자소서에 자기 주도성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기를 구체적으로 자소서에 기록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임진택 입학사정관 모시고 경희대학교 입학 전형의 특징과 대비 방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경희대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잘 살펴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면접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희 남동생일까요? 아니면 오빠일까요? 경북이 경북대학교 입학사정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면접 외우지 마세요. 키워드만 알고 오세요. 면접 떨지 말고 울지 말고, 사투리 쓰는 학생들은 시원하게 사투리 쓰시고요.
면접 때 뭐 입고 올까 고민스럽죠? 교복 입고 오세요. 경희대는 문화세계 창조를 교시로 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 경희랜드로 오세요.